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익은 많이 늘고 있죠. 이익은 늘고 있는데 이 늘고 있는 이익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또 반도체 산업은 특징이 선행한다는 거죠, 주가가. 보통 6개월 선행한다 그러는데 요즘은 지식이 훨씬 더 많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하니까 예전과 달리 6개월 선행하는 게 아니라 한 7개월, 8개월, 어쩌면 12달 선행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익이 늘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 뭐 선행성에 따라서 12개월 뒤부터 얘가 이익이 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도 투자자들이 함께 녹여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과거와 같은 그 민감한 경기 변동제적인 요소를 덜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좋은 뷰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와 관련된 에비던스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령 여기 이제 대표가 엔비디아죠, 그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 매출 전망을 처음에 제시한 게 지난 5월 달에 제시한 게 280억 달러였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좀 더 잘 나올 거야 해서 시장 컨센서스가 286억 달러까지 가 있고 그런데 오늘 나온 레포트를 보면 어쩌면 300억 달러를 간다고 그래요. 300억 달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0% 가까이 성장하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를 거냐? 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선행성을 시장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는 자본적 지출 사이클이 꺾일 거야 라는 거를 주가는 또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향후 1년간 EPS 추정치가 거의 5달러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뭐 PER을 30배 주면 과거 얘가 히스토리칼 거래되는 PER, 포워드 PER이 뭐 36배 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굉장히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못 받고 있는 이유가 2026년부터 꺾일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러니까 같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엔비디아의 공통점은 이제 양도 양이지만 PE 가격 그 개당 단가도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그 대신에 뭐 퀄컴이나 TSMC나 특히 TSMC는 수수료 받는 회사니까 P값에서 좀 자유롭고 ARM도 그러하고 여기 생태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그 특성이 좀 달라요. 브로드컴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 그분님들이 차이를 인식하고 포트를 짜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8월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은 미국에 있는 시향하시는 분 의견에 따르면 잭슨홀 미팅보다가 더 중요한 이벤트라고 그러고 있어요. 실적 좋을 것들은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중이고 밸류에이션도 함께 낮아져 있어요. 주가는 같은 주가인데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는 이유는 기업의 이익이 급증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블랙웰 출시 지연 이슈는 오히려 예전에 개발했던 호퍼, 그 호퍼가 많이 팔리면 얘는 개발비들이 상각된 상태니까 이익률은 더 증가하겠죠. 우리 출시 지연되는 게 어쩌면 호재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피크업 시간을 뒤로 늦추는 거죠. 그런 분석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또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전에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올 때 AI 수익화 논란, 자본적 지출 피크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주가가 100불 초반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거기서부터 about 거의 한 25%, 27% 올라 있는 주가라는 거예요. 모든 좋고 나쁨은 가격을 보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에 궁금하신 거를 제가 아는 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 있었던 그 가인 공급,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는 측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코로나 때 비대면 때문에 많은 PC나 IT 서비스가 매출이 됐죠. 그로부터 지금 4년 정도가 경과하고 있는 중이어서 교체 주기가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쪽도 경기가 나쁠 리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우리나라가 특히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은
시장이 가점되어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가점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이 세 개 회사들이 캐퍼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다는 능력, 그거는 곧 치열한 경쟁이 아니라 가점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워렌 버핏도 그러시고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독점 기업을 사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참 매력적이에요. 또 하나는 이건 또 다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주된 대부분의 산업들이 중국에 거의 다 추월당했거나 추월당하고 있는 중인데, 반도체만큼은 아직은 우리가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 반도체가 AI 산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잘하고 있는 이 능력 때문에 우리나라 국익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7월달 무역 수지 중에 전년 대비해서 50% 늘어난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게 뭐 주식을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도저히 뭐 아무리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산업하고 다르게 여기는 이제 기술 혜자가 좀 있어요. 누구나 쉽게 진입할 수 없어요. 설비를 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 ASML에 하이 NA 장비 이번에 출시한 거 그거는 대당 5,500억이에요. 그거 갖다 놔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의 시클리칼성이 저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안 보나 봐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들의 자본적 지출은 하나도 안 줄어들었고 오히려 늘고 있고, 오늘 최근 뉴스에 의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번 1분기 계획은 이제 지금부터가 1분기 시작이에요. 2025년도 1분기에 애저 매출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 거라고 가이던스를 새로 수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자본적 지출이 부족하다고. 진짜 돈 아직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즉슨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썼는데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니까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아마 앞으로도 지출을 늘 것 같은데, 그 느리는 걸 시장이 확인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엔비디아뿐이 아니라 반도체 전체에 어떤 뷰가 녹아있냐 하면은 시클리칼하다는 걸 녹여가고 있는 중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판명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닐지 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는데 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서는 그 대신 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과한 배팅은 무리인데 그래도 들고는 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의 산업을 구성하는 것 중에 경쟁국 대비해서 압도적 우위, 그래도 몇 년치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 게 반도체고요. 반도체가 좋아지면 한국 코스피 지수가 올라요. 그리고 지금 올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요.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 TSMC가 지금 포워드 PER이 20, 한 2배, 3배, 4배, 5배 막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하이닉스 4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글쎄요. 아무리 그 경기 민감제는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으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나라 거시경제 펀더멘탈에 반도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다행히 AI라는 그 거대한 새로운 기술 변화가, AI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인공 뇌세포잖아요. 그 뇌세포가 반도체예요. 거기에 GPU나 뭐 CPU 이거는 TSMC가 가공한다 그러지만 기억 장치를 담당하는 메모리는 우리가 강자예요. 당연히 크죠. GPU가 증가하면 GPU를 가공하는 데가 TSMC가 가공하는 거니까 GPU 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TSMC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고, GPU 한 대에 HBM 메모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GPU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HBM 공급이 늘어나고, HBM은 일반 레거시 반도체에 비해서 수율은 낮지만 그 대신에 단가가 높으니까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30%대 막 나오고 있는 이유도 HBM 때문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때 하여튼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이닉스 주가를 결정하는 거죠. TSMC는 조금 달라요. TSMC는 엔비디아 GPU 말고도 구글의 TPU도 자기가 만들고, 퀄컴의 반도체도 자기가 만들고, 브로드컴의 그것도 자기가 위탁하고, 애플의 AP 프로세서도 자기가 만들고, 그러니까 가장 이제 변동성이 낮고, 그러니까 경기 방어적인 반도체 주식 그러면 TSMC죠.
기술 말이 이제 기술 경쟁인데 약간 다르죠, 그죠?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은 파운드리 시장이에요. 이제 삼성전자는 원래 GAA 방식 파운드리를 하겠다고 그리고 실제 생산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점유비가 TSMC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파운드리 쪽은 TSMC가 거의 독보적인 1위예요. 전 세계 점유율이 61%니까 압도적인 1위이고 앞으로도 더 늘면 늘지 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TSMC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죠. 그래서 고객이 설계도를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령 애플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운 AP 프로세서 좋은 설계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TSMC에 이거 가공해 주세요 할 때는 아무런 리스크 없이 맡기겠죠. 왜냐? TSMC는 핸드폰 안 만드니까. 근데 삼성전자에 주려고 그러면 깨름칙 하겠죠. 끝내주는 기술을 뭘 자기가 설계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위탁 가공해 주세요 하는데 삼성전자에 맡기면 혹시 이 아저씨들이 이걸 빼내 가지고 자기네 갤럭시 폰에 이걸 사용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위험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자기는 파운드리만 하겠다고 하는 그 전략은 상당히 이 시장을 독보적으로 자기가 1등 하는 데 있어서 큰 전략인 거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이익을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좀 욕심이 있어서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잘하고 싶고 파운드리도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방식이 조금 다르죠. 이제 TSMC는 내년부터 2나노 방식의 GAA 방식 ASML 장비를 도입해서 그걸로 하겠다 그러고 첨단 제품은 그리로 옮겨갈 것 같고, 근데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방식 GAA 방식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그걸 하고 있는데 설계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라 하나 맡기려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냥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지점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근데 기술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약하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그 전략이 오히려 더 TSMC에게 그 위탁 가공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안심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TSMC는 만약에 TSMC가 잘못되면요, 애플도 큰일 나고 구글 TPU도 거기서 만들어요. 뭐 엔비디아 GPU도 여기서 만들죠. 브로드컴의 그 칩도 여기서 만들어요. 퀄컴 것도 여기서 만들어요. TSMC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메모리가 아닌 여기 우리 잔해 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CPU 그다음에 핸드폰의 그거 CPU 역할을 하는 게 AP 프로세스. 하여튼 이 두뇌에 해당하는 명령어 체계에 관련된 거는 병렬 연산하는 GPU 시스템, 직렬 연산하는 CPU 전체 다 전 세계 시장 61%를 얘가 하니까 차량용 반도체도 하고 어마어마한 회사죠.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반도체 경기 민감성이 싫어요. 그리고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그 TSMC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편하겠죠. 굉장히 크죠. 특히 AI 세상이니까. 아마 이번에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건 엔비디아도 그러고, 삼성전자도 그러고, 하이닉스도 그러고, TSMC도 그러고, 만약 이게 시클리칼 하지 않는 게 판명된다면 주가 많이 오를 거예요. 현재는 시장이 미리 지레짐작으로 겁먹고 2026년부터는 줄어들 거야 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 중에 나는 확신해, 나는 절대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AI 때문에 시클리칼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자신해, 그런 생각을 갖고 배팅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시장이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다 따라가면 별 재미를 못 보는 거고, 남과 다른 생각으로 배팅할 때는 이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배팅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뭐 항상 주가가 그렇죠. 시장의 오해, 시장의 편견, 이거는 바잉 오퍼튜니티고, 시장이 컨센서스로 한 목소리로 가자 이러면 그거는 셀 오퍼튜니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업에 매우 중요하고 지금 중대한 변곡점 하에 있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시크리칼하다는 시장의 주장이 맞을 건가? 아니면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그리고 이제 가격은 낮아져 있으니까 정말 어쩌면 찬스일 수 있죠. 뷰가 만약에 나는 계속 이 AI 자본적 지출이 는다는 뷰를 강고하게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그 2000 포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AI 산업은 부침을 겪을 거지만 여기에 큰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노상 이제 그런 뷰를 동의하는 사람이죠. 이거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저는 AI가 우리가 산업혁명이 있고 전기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통해서 모바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 정점의 꽃을 찍는 게 이 AI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한 3, 40년 제가 죽는 날까지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걸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참 어려워요. 그죠? 주식이 어렵습니다. 오르는가 싶으면은 거기 피크야. 그리고 누군가는 또 그런 흉흉한 얘기들을 퍼뜨리면서 정제되지 않는 얘기들. 구글이 엔비디아의 주된 고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애플도 구글 TPU 쓴다고. TPU를 쓰기는 써요. 클라우드 고기에 관련된 거를. 그 TPU는 또 대만에서 만드는 거고, 구글이 그 자체 TPU 쓰는 것보다가 엔비디아 GPU 쓰는 게 훨씬 많고, 애플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아주 작은 소형 어느 모델 하나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애플도 엔비디아를 버렸다. 이런 기사 막 나오고 그럴 때 주가가 100불 막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짱깡이라고 제가 가장됐다고 제가 막 울분을 금치 못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주가가 내리면 막 펀더멘탈이 아닐 때는 속을 많이 상해하는 거여서 그래요. 근데 세상에 가짜 뉴스 되게 많아요. 그분들 정말 많고, 가짜 뉴스가 나왔을 때 낮아진 주가도 꼭 보시고 남과 다른 생각으로 그때 액션해야 돈을 먹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얘기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돈 별로 못 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펀더멘탈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아랫배에 힘 딱 주고 버티는 힘도 꼭 필요해요. 그런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리스크 관리 한다고 해서 전체를 다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비중을 분할해서 시장이 그래? 그럼 나도 조금 줄여볼래? 라고, 또 너무 많이 하락하면 비중이 높으면 기계적인 로스컷도 하시면서 시장하고 대화해 가시고 그러셔야 돼요. 저는 AI 산업의 미래를 정말로 많이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이클을 많이 봐왔어요. 인터넷 사이클도 봤고 모바일 사이클도 봤고, 그때마다 그 생태계에 주된 기업을 저는 포지셔닝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런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매매는 저 잘 관심도 별로 없어요. 주가는 결국은 세상의 변화가, 거대한 기술의 변화가 소비 문화를 변경시키고 거기에 잘 포지셔닝한 기업들 주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긴 눈으로 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요즘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오고, 네. 말씀 주신 대로 저 쿠다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저것도 무료로 배포하면서 신의 한 수를 뒀는데, 또 많이 주가가 오르다 보니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이제 고점이다, 이제 더 이상 상승할 여력이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이 더 있을지 궁금해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의 상상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주식시장에서 차트만 보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옛날 시스코랑 같다느니 혹은 어떤 테마주라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테마주는 뭘 테마주라 그러냐 하면, 테마주 얘는요, 스토리는 굿, 요거는 굿, 아주 좋아요. 좋은데 이익은 먼 미래, 이걸 테마주라 그래요. 그러면 주가가 올랐다가 인기를 쫙 올랐다가 이익이 안 따라오니까 즉시 꼬그라져요. 오래 안 가요.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익이 는 만큼 주가가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포워드 PER로 지금 30배 안 된다고 그래요. 30배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년, 3년 동안의 평균 CAGR이 한 25%, 30%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PEG가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25%, 30%는. 그럼 대부분 애널리스트는 50%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 PEG가 뭐, 혹자에 따라서는 0.5 이하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가 가파르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옛날에 시스코랑 비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시스코. 이거 스펠링 맞나 모르겠다. 엔비디아. 일단 밸류가 틀려요. 피크에 갔을 때 시스코가 시총 한 500조를 갔었고요. 500조 언더에 갔을 때 133불 정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가 45불 정도 해요. 그리고 이게 IT 버블의 진짜 피크일 때 2000년 빵빵면 봄의 얘기예요. 그때는 닷컴 버블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요 당시에 얘의 PER이 얼마였냐면 120배였어요. 엔비디아는 지금 PER이 30배예요. 포워드 PER이. 밸류가 이렇게 틀리고요. 또 하나는 진입 장벽이 틀려요. 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기술 기업이에요. 이걸로 보호받고 있는 거고요. 얘는 그냥 하드웨어 회사예요. 전 세계, 여기 미국에 있는 시스코만이 유일한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많은 통신 장비 회사가 있어요. 마진폭도 틀려요. 마진폭. 전 세계에 골고루 다 있어. 누구든지 다 해. 마진폭도 여기는 뭐 50% 이상이에요, 지금. 순이익률이. 얘는 제조회사니까 찍해봐야 뭐 8% 되면 제조회사가 엄청나게 이익 잘 나는 거예요. 마진폭이 뭐 8%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또 시장 크기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얘는 정보화 시대 그때 막 시작됐죠. 3차 산업혁명 시작됐을 때에 그냥 많은 그때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샀으면 지금도 많이 올라 있어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구글 산 사람은 대박 났죠, 지금. 시스코 산 사람은 돈을 못 벌었잖아요. 왜냐하면 지배적 사업자도 아니고 얘가 시장 전체를 독식하지 않아요. 독식 가점 사업자 아님. 미국 내에서만 잘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 시절이 흘러가고 나니까 또 스토리 주식이었다는 거죠. 퍼가 이렇게 높아갖고 이익은 안 따라왔으니까. 포워드 퍼가 120배에서 제자리 내려가는 거고요. 얘는 그런 의미에서는 많이 달라요. 시장 크기가 통신 장비 중에 라우터, 뭐 중계기,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랑 전 세계 90% 가점하고 있으면서 샘 울트먼이 뭐 7조 달러 해가지고 뭘 만들겠다고 손정희 씨가 5년 뒤에 가동될지도 모르는 거기 어마어마하게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겠다는 그 회사랑 비할 수가 없죠. 시장, AI 시장 크기에 대해서도 뭐 혹자는 2,750억 달러니 뭐 막 앞으로 5년 뒤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신문을 보면요. 온 세상이 AI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개의 작은 그냥 테마주였던 거죠. 테마. 시가총액도 얘가 지금 거의 2천 다 와 있죠. 지금 1,800불 가면 820 몇 불 가면은 이제 2천억 불인가요? 그렇게 돼요. 얘는 뭐 진짜 거기 근처까지도 못 가본 거죠. 그래서 133불 가다가 지금 45불 하는데 한때 10불까지 떨어졌어요. 버블이 끝났을 때. 그랬다가 다시 끼어끼어 올라가서 45불 와 있는 거죠. 많이 달라요.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도 다르고 시장의 크기도 다르고 진입의 회사도 다르고 전 세계인의 가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제가 쿠다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주가의 앞날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암 신약을 잘 만들고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이보다 훨씬 좋은 암 신약을 어느 날 만들어버렸네? 그럼 내 지금까지 했던 게 말짱 깡이 되잖아요. 그럴 위험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경험이 필요하고 기술이 진짜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서 진입 회사가 굉장히 높아요. 사람을 중독시켜 놨단 말이에요. 쿠다로. 새로운 쿠다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각국은 이제 너무나 빨리 중요하게 이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때까지 얘가 청바지 열심히 팔 거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올해만 방금 말씀 주셨던 엔비디아가 60%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빠르게 오른 건 아닌지, 그럼 이 정도의 상승 속도도 방금 말씀하신 저 시장 점유율, 마진율, 진입장벽, 밸류를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미국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미국 주식시장을 정말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국 주식시장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요. 실적 발표가 딱 나오잖아요. 이때 한꺼번에 다 반영해요. 한꺼번에. 실적 발표 하던 시점에 한 20% 정도가 오른 거니까. 그것도 원래 40% 올랐다는 거는 연초 주가로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연초 주가는 낮았잖아요. 380불대, 400불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그 사람 기준에는 그런 거고요. 그게 워렌 버핏의 복리 효과이죠. 내 단가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야, 어느 날. 예를 들어 10,000원에 산 사람이 1,000원 오르면 10% 오르는데, 이 사람이 주식을 10년간 들고 있어가 10만 원이 됐어. 10만 원이 돼가지고 10% 올라가 10,000원이 올랐어. 그럼 10,000원에 산 사람은 하루에 100% 오르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거고요. 하여튼 미국은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다음 실적 발표까지 3개월의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실적 발표를 해요. 실적 발표 때 좋았어요. 엄청나게 한꺼번에 기대치 않았던 영업이익률과 매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도 확인하고 했더니 정말 시장에 평균적으로 통용되는 PER을, 포워드 PER을 30배 주면은 주가가 얼마 가야 되겠다고 나오면 거기까지 가요. 미국은 상한가 제한이 없어요. 만약에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221억 불 매출이 아니라 250억 불 매출을 했으면 하루에 아마 35% 올랐을 거예요. 그러다가요, 쉬어요.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다가 다음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든가 해요. 그래서 우리 가끔 신문에 보면 미국 어닝 시즌에 뭐 이번에 뭐 저기 메타도 실적 발표가 나서 다음날 29% 올랐어요. 다음번에 실적 발표하면 그동안에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다음 분기 실적 예상치가 240억 불이에요. 240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이거보다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막 한꺼번에 900불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나라랑 다르게 실적이 사전에 절대로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의 IR 담당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톤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이번 분기에는 좀 슬로우할 것 같아. 그러면은 실적 발표 나기도 전에 주가가 먼저 내리잖아요. 그리고 막상 실적 발표가 나고 나면 그때부터 거꾸로 올라요, 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내면서. 근데 미국은 그런 일이 없어요. 없어요. 정확해요. 이날 발표한 실적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그게 시장이 부여하고 있는 해당 업종에 대한 PER, 그 수준까지 그냥 즉각 반응을 해요. 그럼 원래 연초부터 이렇게 많이 올랐다. 왜? 실적이 좋으니까 오른 거죠. 그럼 여기서 내릴 것 같냐, 올 것 같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우리 기업들하고 틀려요. 그리고 요 사이에는 변수가 매크로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뭐 CPI, 뭐 PCE, GDP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게 발표될 때마다 거기 따라 가지고 그냥 그 시향에 따른 등락만 있어요. 그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셔도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다음 분기 실적이. 그럼 그 실적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새로운 신제품을 누가 채용해 가는지 이런 것도 보고, 어떤 나라가 이걸 채용해 가는지, 싱가포르도 한다 그러고 한국도 한다 그러고 통신사들도 지금 다 한다 그러잖아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가? 컨퍼런스인가? 하여튼 MWC 이번 주에 열렸죠. 스페인에서.
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저는 가이던스보다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다음 분기에 이번에 존슨항의 그 컨퍼런스 콜을 보면 2분기부터 신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H100도 없어서 못 파는데 새로 신제품 H200은 H100보다 성능이 훨씬 좋대요. 이것도 막 서로 살라고 난리일 거예요. 왜 이걸 사야 되느냐? 다른 회사 만든 거 미아 300을 안 사고 이걸 왜 사야 되냐? 말씀드렸죠. 개발자들이 쿠다로 작업을 해요. 마이크로 오픈 AI에 있는 코파일럿 만드는 엔지니어도 전부 쿠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뭐 수식 작업할 때 엑셀 쓰는 게 익숙해지면 딴 거 프로그램 주면 쓰기가 싫잖아요. 그 익숙해지기 싫어가지고 똑같은 이치예요. 실적이 어떻게 되고 하는 그 추정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그 투자 학교에서 이렇게 계속 세상의 변화하다는 것을 보면서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만약에 저는 또 까칠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 계좌시키는 게 의미가 있지 저는 주식과 관련해서는 고집이 요만큼도 없어. 오직 실적. 실적이 잘 못 날 것 같다 그러면 어제까지 좋아했더라도 오늘 당장 아이고 안녕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항상 워칭하고 공부해 가는 게 우리 학교에서 하는 일이에요. 매도 권유는 안 합니다. 그거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에요. AI 생태계에 대한 공부, 그 생태계에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음에 또 언제가 기회가 되면 우리 그 수비진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해서도 강의할 시간이 있으면 강의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하드웨어 회사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렌드 코너입니다. 오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몇 가지 그 뉴스를 드릴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의 근원은 뭘까? 우리 증시 내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중요한 호재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AI 인더스트리고, AI 인더스트리에서 중요한 건 반도체인데,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의 뭐 오늘, 어제 해가 무차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 오늘 그런 매수세를 촉발했던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미 연준에서 금리를 여전히 점도표상으로 올해 중에 3번 인하하겠다라고 발표한 거. 그리고 연준에서 얘기한 것 중에 또 의미 있는 게 뭐였냐 하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올렸어요. 2.1% 수준으로 올렸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경제는 탄탄하고 그야말로 골디락스를 전망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주에 발표되었던 우리나라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께서 기업의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많이 준 거에 대해서 세금을 좀 깎아줄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맞물려서 함께 이 강세장을 만든 거예요. 주가지수가 오늘 드디어 2,700포인트를 넘어섰고, 그러면 우리 그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한국 주식 올랐을 때 팔고 떨어지면 새로 사고 이래야 되니까. 그럼 뭐 오늘 외국인이 3.9조 사고 기관들이 오늘도 뭐 한 4, 5천 원 이상을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4.5조를 물량을 내놓은 거잖아요. 버블을 만들고 지수가 단기 상투를 만들 때는 통상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 주체가 뚜렷이 시세를 드리븐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고, 그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사는 이유가
AI 관련된 거 더하기 밸류업 정책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자꾸 지속적으로 매도로 대응하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주에 중요한 행사, 어차피 연관되는 거였죠.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겠네요. GTC 행사가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GTC 행사. 그래서 첫날 이제 젠슨 항이 이제 자기의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뉴스들이 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중요한 함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번에 발표한 B200이라는 신제품, 올 겨울, 뭐 아마 하반기, 가을, 겨울쯤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걔가 H200, 현재 팔리는 게 H100이거든요. H100의 그걸 호퍼라 그래요. 그거보다가 개선된 게 새로 나올 신제품이 하이닉스가 HBM3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32를 납품하겠다는 게 H200이거든요. 그 H200보다가 H100보다는 25배나 성능이 개선이 됐고 H200보다는 5배나 성능이 개선이 된대요. 그 성능이 개선된다는 거는 연산의 속도죠, 속도. 그러면 동일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막 즉각 반응하는 게 엄청 빨라지겠죠. 현재 있는 챗GPT 4.5보다가 만약에 B200을 채용하게 되면 지금은 질문을 하면 답변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죠? 클라우딩 센터에 갔다가 자기들 연산 추론해가 오는데 시간이 짧지만 담은 1, 2초라도 걸리는데 B200이 그게 장착이 되면 그야말로 거의 실시간으로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무지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자율주행 차를 생각해 보시면 차는 속도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이 팍팍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가 사고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도 차량용 반도체도 얘기를 했어요. B200 모델. 그걸 테슬라에서 가져가지고 쓰기로 이미 뭐 서로 계약이 다 돼 있고. 그러면 연산 속도가 빨라지면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져요. 진짜 다를 바가 없어진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차량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 데이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속도 데이터나 이런 게 다 지금 있는 H100 가지고는 안 되는 것도 25배나 빨라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급속도로 그 관련 산업을 추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로봇 인더스트리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기 뭐 토른가 뭘 또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요. 엔비디아에서. 그것도 로봇도 사람처럼 움직여야 된다면 연산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오리보리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볼이 딱 날라와서 쏘면 잡고 이리 되는데 만약에 연산의 속도가 느리면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 못할 텐데 그래서 B200은 굉장히 파워풀할 거고 제가 생각할 때 많이 팔릴 수 있어요. 이미 뭐 사갈 사람들이 거기 발표된 걸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거기랑 심지어 J&J하고는 신약 개발 플랫폼도 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자율주행이나 그다음에 드론 또 무기 시스템 그리고 또 뭐 방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거기에도 쓰일 수 있고 로봇 산업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빨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이제 B100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B100이 그 정도의 성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성능이 H100보다가 25배가 좋대요. 그러면 똑같은 추론이나 연산을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AI 칩 반도체 숫자가 줄어들겠죠. 25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막 끝없이 증가한다는 이런 전망은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래도 이 산업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 전체가 막 뭐 원래 전망했던 거대로 2027년까지 뭐 2.5배 뭐 5배 증가하는 그 전망을 심각하게 바꿀 건 아니더라도 이게 기술 개발이 이렇게 빨라지면 더 성능이 25배가 좋아지면 H100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만든 면적보다가 25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전기 사용량도 줄어들겠죠.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는데 이제는 칩 하나가 H100 25개랑 같으니까 전력을 훨씬 적게 먹겠죠. 그죠? 그 관련돼서 우리가 많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기술 개발로 인해서 많이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엔비디아 자체의 또 경영 계획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플랫폼 회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님이라고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시장 전체가 B200으로 다 가게 되면, H200, H100은 이제 그 올드화된 게 되잖아요. 그건 그래도 최신형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구독료를 얼마 내면 자기들이 구독료를 뭐 GPU당 4,500불인가 얼마를 내면 그 직접 누구든지 일반 기업도 AI 추론 같은 거를 꼭 뭐 챗 GPT나 이런 데 안 하더라도 자기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소스 코드는 사실은 굉장히 쉽잖아요. AI를 만드는데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제가 작년에도 강의 드렸잖아요. 하나가 AI 추론하는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만드는 일이고, 또 하나가 데이터의 양이고, 또 하나가 컴퓨팅 능력인데, 컴퓨팅 능력을 자기들이 제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기업들 입장에서도 챗 GPT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들 때 얘네 엔비디아에 있는 H 시리즈 GPU를 이용하고 GPU 하나당 월 4,500불 받아가겠다 이 얘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주가는 왜 안 움직이냐고요? 이 뉴스를 상상력을 들여서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 뉴스인지를 사람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게 이런 함의가 있고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포모에 걸려서 진짜 한참 비쌀 때 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제 장부터 거래량이 줄기 시작했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막 전에 한번 급락할 때 또 많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을 아주 다이나믹하게 하시잖아요. 이거 뭐 내가 막 마이너스 5%에 팔아도 나는 뭐 이미 50% 먹었는데 올 연초 산 사람도 80%가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막 격렬하게 그렇게 매물이 나올 때는 1억 주가 거래됐어요. 어젯밤에는 4천만 주 거래가 됐어요. 근데 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젠슨항이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5년 내에 AGI 시대가 온다. 그럼 인간하고 같아진다는 거예요. IQ 기준으로 100을 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 B200이 종착역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X 시리즈를 또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년도에 GTC에는 제가 또 이 자리에서 B200 얘기가 아니라 B200보다 엄청 진보된 X 뭐 100이 나왔어요. 이러고 지금 떠들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AGI 시대가 오게 되면 그걸 앞당기는 그 AI 혁명의 엔진이 B200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주가는 합리적으로 상상하는 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또 합리적으로 상상하지 않는 분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파는 사람은 팔고 또 팔고 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쁘다고 또 얘기를 하면서 팔아요. 왜 그러냐면 숏도 있는 거니까. 미국 시장은 공매도 금지가 여전히 없는 시장이에요. 그건 공매도가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주가가 뭐 많이 내리지도 않아요. 이번에 2월달 실적 발표 기준으로 펀더멘탈상 850불 정도면 리저너블 한 거고 그 근처까지 왔다가 오늘 900불 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거예요. 전에도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을 때는 버블이 아니에요. 그건 휴먼 인덱스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뉴스 하나, 또 이번 주 오늘의 한국 시장을 움직인, 그리고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뉴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냐면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이제 컨센서스 매출이 53억 불인데 얘가 58억 불 매출했어요. 그 다음에 EPS도 컨센서스는 적자 0.24달러인데 흑자 0.42달러. 매출 총이익은 20%를 기록을 했고요. 컨센서스가 13.6밖에 안 됐어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역시 컨센서스를 엄청 상회해서 66억 달러를 컨센서스보다가 뭐 거의 10% 이상 많은 것 같아요. EPS는 0.45달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HBM을 양산했다. 그리고 심지어 내년도까지 다 팔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HBM의 그 전체 DRAM의 HBM 시장의 크기는 올해 중에 이제 작년보다 4배가 큰다고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건 스탠리가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작년도에는 하반기부터 SK 하이닉스만 조금 납품했던 거라서 4배가 된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이 커진 거 아니거든요. 4배가 간 게 전체 DRAM 시장에서 21% 정도 점유비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HBM 쪽으로 라인이 그쪽으로 자꾸 옮겨가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레거시 반도체들, PC나 일반 서버나 뭐 핸드폰에 들어가는, 핸드폰은 또 낸드가 들어가겠죠. 노트북에도 낸드가 들어가고 PC에는 DRAM이 들어가고 뭐 DDR5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캐퍼는 아직 공장을 새로 안 지었는데 자꾸 HBM이라는 그냥 떡방앗간에서 떡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른 용으로 뭐가 자꾸 팔리는 거예요. 떡국용으로 가래떡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떡국용보다가 무슨 떡볶이용으로 더 팔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전체 그 가래떡 가격은 올라가야 되는 그 구조에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불을 질러 놓은 게 이 HBM 스토리고, 여러분 반도체 인더스트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AI가 전체 미국과 중국 강대국 간에 그 사활을 건 앞으로 국력과 안보가 다 걸려있는 너무나 중요한 비즈니스고, 그 비즈니스의 맨 핵심적인 부품이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가격이 싸니 비싸니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 모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눈치채고 미국에서 중국 견제도 하면서 이번에 인텔에다가 140조 쏟아붓고 이러면서 미국 자체 내에서 그 보조금을 그렇게 주고 해도 미국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총량이 전 세계 시장 기준으로 해서 20%밖에 안 된대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524억 불 쏟아부어서 만들어도. 그래서 이쪽 동네는 이제 정말로 이제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현재 한국 시장에 오늘 기준으로 외국인이 현선물 합해서 3.9조 사는 건 제가 처음 봤고요. 그렇게 사는 동의는 밸류업 정책하고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이 큰 지수를 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 큰 기업 2개가 있는데, 이 2기업 다가 AI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미 HBM을 잘하고 있었고, 하나는 못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얘도 해야 되는 산업의 역학 구도로 보면, 그래서 이거를 세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 숏했던 사람들도 커버해야 되고, 또 롱올리도 매수를 해야 되고,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크게 올랐어요. 크게 올랐고, 이럴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히려 계좌가 마이너스 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서는 이런 외국인의 대규모 매수나 밸류업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다들 분석이 쉬운 작은 스몰캡, 시가총액이 작은 데 가서
바텀업으로 리서치를 해서 거기 가서 다음에는 언젠가 내 차례가 오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런 날 배가 무지 아파요. 그래서 그럴 때는 탑다운으로도 분석해서 자꾸만 시장하고 조정하는 포트를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한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나 지금 딱 두 가지잖아요. 시장을 움직이는 게. 한국 시장은 밸류업이고 글로벌 전체하고 한국의 같이 공통 분모가 AI 산업이잖아요. 그 AI 산업은 쉽게 꺾일 것 같지 않고요. 지금 AI 산업을 드리븐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큰 미국의 빅테크 포함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질 않아요. 옛날에 거래되는 밸류에이션 3년 전에도 PER 30배였고 지금도 30배라고. 그 실적이 늘어서 올라간 거니까 쉽게 저는 안 꺾일 걸로 생각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하게 기업 펀더멘탈 보다가 급등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좀 비중을 줄였다가, 최근에도 보면 막 2월달 실적 발표 나고 엔비디아가 970불을 한번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단기간에 너무 붐으로 오버슈팅 한 거다. 그럼 그럴 때는 조금 줄였다가, 또 가만히 있으니까 810불로 오잖아요. 장중이지만, 한국 마켓이지만, 뭐 850불 이하로도 오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주섬주섬 다시 채워놓고, 이런 작은 매매들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버블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버블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 제가 저번에 3가지 말씀드렸죠. 휴먼 인덱스. 아무도 의의를 달지 않을 때, 모두 다 좋다 그럴 때, 그때는 대기 매수 자체가 없어진 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너무 과하게 슈팅할 때, 단기 너무 가열되면 그럴 때는 조금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그 기술적인 거는, 그러고 나서 꼭 다시 사야 돼요.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고 다음에는 이 테마로 혹은 이 섹터로 수급이 몰려오겠지, 거의 잘못 가면요 계속 주도주를 팔고 잡주를 사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물리더라도 주도주 사서 물려라,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펀더멘탈이 꺾이면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뒤도 안 보고 도망 나와야 되고, 전 세계가 AI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가고 한국 정부의 정책이 밸류업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주식이란 게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항상 그러는 거니까, 고점 그 피크 때 하고 밑에 또 일시적으로 눌림목을 주고, 주들도 그런 눌림목이나 이런 걸 주거든요. 그럴 때 위드드로 되는 게 한 15%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개, 밸류업이라는 전 세계적인 현상, 그 현상에 한국도 발맞춰 가는 거니까, 그 현상이 꺾이지 않으면 우리 코스피 자체는 이제 저는 오늘 2,700을 넘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조정받기 어렵지 않아. 더구나 금일의 매수 주체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던 그 주식시장의 모습하고 또 다른 에이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마음을 바꾸시면 정말로 몇 년 만에 정말로 돈 벌기 쉬운 장이 와 있어요. 그것도 비위 꼬고 뭐 이렇게 어려운 섹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다 아는 기업들, 금융기업들, 자동차 회사들, 또 일부 그 AI와 밸류업을 함께 살 수 있는 주식도 있잖아요. 그건 개별 종목이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오늘 보면 뭐 마구마구 사요. 그래서 하여튼 이럴 때가 자주 오지 않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좀 심하게 쳐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더라도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트렌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근데 오늘 짧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시 패러다임이 녹아 있어요. 오늘 수업은 꼭 그냥 대충 빨리 듣기로 듣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행간까지도 한번 매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또 새로운 코너, 트렌드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주간 있었던 온 세상에 있는 변화 중에 약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제가 또 증시하고 관련 있는 이런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온 거죠.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달라서 실적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절대로 공개되지 않아요. 그 나라에서 실적을 사전에 그렇게 뭐 이렇게 공개하고 이러면요, 징역 가요. 징역. 그것도 뭐 짧은 게 아니라 막 진짜 엄청 오랫동안 교도소 갔다 와야 되는 그만큼 엄청난 범죄로 생각한다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실적이 오픈되지 않은 채로 이제 장 종가까지 마감을 하고 새벽 6시 반에 실적이 나오고 7시에 컨퍼런스 콜을 했어요. 그 제가 그거를 정말 너무나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의 실적 동향에 따라서 증시 내에 한국 시장에도 섹터별로 동향 그게 많이 달라요. 가령 엔비디아 생태계가 있죠. 엔비디아는 칩 설계 회사니까 자기들은 팹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생산은 누가 하냐면 TSMC가 하는 거죠. TSMC가 GPU 칩을 만들고 거기 HBM은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하는 거죠. 거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들 칩이 얼마 전까지는 주문하면 10개월 뒤에 배달되고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은 더 원활히 된대요. 3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TSMC의 공장이 증설돼야 돼. 그거 100%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동률이 100이라는 얘기예요. TSMC도 저절로 이제, 공장을 지금 구마모토 거를 증설한다고 빨리 완공시키겠다고 그랬고, 오늘 끝나고 나서 그 CEO 젠슨항이 나와서 7시부터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여성 CFO가 재무 현황 짧게 설명했고, 젠슨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적은 뭐 언론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따로 뭐 아마 보기 싫으셔도 너무 아무도 언론에서 실적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퍼런스 콜 얘기를 간단히 이제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실적은 뭐 주당 그 컨센서스가 EPS가 4.56달러가 컨센서스였는데 5.15 정도 나왔으니까 거의 뭐 10% 이상 더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거는 총 그로스 그 GAAP 기준 그로스 마진이 75% 이상이에요. OP 마진은 놀라지 마세요. 65% 이상이에요. 순이익률도 50%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컨센서스 매출이 203억 불, 혹은 최근에 이제 NS 좀 업데이트해가지고 마지막에는 205억 불이 컨센서스라 그랬는데 221억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지금까지 NS 가이던스가 222억 불 정도인데 회사가 240억 불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젠슨항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중국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종전에 25이고 막 이랬는데 실적 속에 포함된 거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한 자릿수로 줄었대요. 그런데도 실적이 저렇게 서프라이즈 나는 거예요, 이제. 온 세계에 다 팔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즉슨. 그리고 또 다음 분기 이제 신제품이 나와요. 3월경에 되면 지금 있는 거 말고 또 업그레이드 된 신제품이 또 나오고 그거는 3월 중순쯤에 얘네들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또 되면 또 이제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이 될지 모르죠. 그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젠슨항이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AI 반도체 시장이 티핑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이제 확산 국면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 종전까지 이렇게 몇 개 회사들이 이 회사 펀더멘탈을 만들어줬다면, 이제는 뭐 각국 정부, 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 게 중국에서 제품을 샘플링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계속 가이던스가 뭐 상향돼서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섹터의 운명을 갈라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의 퍼포먼스 차이는 이 엔비디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자기들이 그랬어요. 원래 팔릴 거 이미 다 입도 선매 다 돼 있다고. 맞는 얘기죠. 여기 막 수요가 너무 강력하니까. 티핑 포인트 얘기 전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요.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얘는
앞으로 실적이 어떤 분기에는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TSMC 공장만 늘어나면 돼요. TSMC 공장 캐퍼가 적어서 이렇게밖에 공급 부족 상태에 있는 거지 수요가 없어서 매출을 요거밖에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이 캐퍼가 안 돼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로 PER이 이제 30배로 떨어져요. 그럼 밸류가 싼 거죠. AMD가 PER이 원래 포워드로 40배, 뭐 42배 이러고 있으니까 그거보다도 밸류가 싸져 버린 거죠. 이 업종에서 1등인데 90% 점유하고 있어요. 얘가 전 세계에서 얘는 거의 독점인 거예요 지금. 그런 인더스트리에 속하면서 진입 장벽이 강력하고 그런데 PER이 30배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밤에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7% 올라서 뭐 730불대, 40불대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우리 섹터의 운명도 이제 많이 좌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에 나온 거니까 그리고 실적 내용도 내용이고 그다음 가이던스도 중요한데 저는 그 보면서 너무나 이제 참 부럽다고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면요. 그 회사 CFO 정도 되시는 분이 나와서 설명하고 말아요. 미국의 이 젠슨항, 그 다음에 뭐 머스크, 뭐 진짜 전 세계 엄청난 부자잖아요.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분들이 매번 실적 발표 나올 때 Q&A 다 받고 자기 비전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 기업들도 우리 저 밸류 프로그램 하잖아요. 할 때 그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 기업의 CEO가 나와서 실적 발표하는 거. 주주들 얘기해. 분기 실적을 설명하고 다음 분기 전망을 얘기하는 거는 임원이 모르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임원은 일단 CEO 머릿속에 안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에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는 CEO죠. CEO가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 저런 생각이 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 그리고 시장 동향은 이렇게 본다, 내가 봤을 때 산업 트렌드는 이런 것 같다. 전선항이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이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 이제 진짜 확산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 같다.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따로 이제 해외 언론을 검색해 보셔도 나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도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국내 애널리스트 뷰는 좀 참고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본질을 왜곡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잘 참고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챗 GPT 만든 오픈 AI에서 이번에는 영상 생성해주는 이름이 소라예요. 그 모델 이름이 소라의 등장에 중국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여기에 우리가 투자의 임플리케이션 얻을 거를 제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은 언어에 비해서 데이터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지금은 1분짜리만 되는데 막 5분, 10분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현재 있는 다중 언어 모델에도 많은 데이터가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이게 상용화가 되고 현재는 이제 그 개인들은 못해요. 거기서 자기들이 만든 것만 띄워주는데 상용화가 이제 곧 되겠죠. 그럼 월 얼마씩 돈을 내고 상용화를 하고 그럴 텐데 이게 되고 나면 이제 CF 이렇게 만들고 이런 회사들 힘들어질지 몰라요. 굳이 뭐 배우를 뭐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연기를 하고 그렇게 안 해도 TV 광고 보통 뭐 30초짜리, 25초짜리, 뭐 1분짜리 이러잖아요. 그거 찍는 게 이제 훨씬 쉬워지겠죠. 그냥 한 줄로 밑에다가 이제 언어로 묘사해 주면 되는 거죠. 백두산 천지에서 호랑이들을 하고, 노는 거를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줘봐 이러면 꼭 만들어 주니까 굳이 백두산까지 카메라 둘러매고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절감되겠죠, 그죠? 그럼 또 영화의 특수 효과
이재택 수요가 만드는 거 엄청 쉬워졌어요. 여기 그 가상의 어떤 거를 표현해 주고, 그 가령 뭐 이제 제가 태양 옆에서 의자를 놓고 라면 끓여 먹는 거를 영상을 만들어 줘봐. 그럼 만들어 주는 거죠, 이제. 만들어 준다고요. 지금 공개되어 있는 거에 보면 맘모스가 그 막 벌판 위를 뛰어다니는 것도 거기 그려져 있고요. 영상이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 영상의 조회수가 또 무지 늘어나요. 그 틱톡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실제 있는 사람들이 영상을 만들고 인물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가상으로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틱톡에 올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걸로 정말 조회수 엄청 늘어나는 비즈니스가 또 하나 생길지 몰라요. 이게 우리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동영상 편집하는 미국에 있는 어떤 회사는 주가가 7% 내렸어요. 그래서 이 소라의 등장은 앞으로 영화 산업, TV 산업,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 전체에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거를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플랫폼 회사들은 더 많은 돈을 써야 될 거고, 그 수혜는 이걸 하기 위한 AI 하드웨어 회사들의 펀더멘탈로 한동안 축적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소라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더 연역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것들, 그리고 또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돼요. 지금 당장 든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평가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의 발표가 있어요. 거래소에서 하든가 하여튼 어디선가 발표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 무슨 지수도 만들 것 같고, 그다음 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 세금 혜택, 그다음에 배당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대주주에 대한 배당 소득세 인하, 그다음 무슨 ISA 계좌의 세금 한도 증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실릴 거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일본에서 한번 경험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내용이 진짜 충실하게 나오면 시장 달릴 수 있어요. 왜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전부 시가총액이 큰 것들이에요. 그리고 밸류가 싼 것들이거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저 PBR이라고 다 사시면 안 돼요. 한 해 이익이 늘고 현금이 쌓여가는 회사여야 돼요. 그래야 밸류업에서 배당을 주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자동차 회사들 중에 뭐 3월 달부터 매입 소각하는 회사들 있어요. 자동차 회사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이렇게 찾아보면 이익이 그 산에 유보가 많이 돼 있고, 유보된 원천이 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월요일날 발표될 그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그 관련해서 내용이 충실하면 좋은 그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셔도 돼요. 다만 그건 평가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먼저 이제 그 1월 17일 날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윤 대통령께서 밸류 프로그램 우리가 뭐 합시다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음부터 올랐어요. 한 단계 올라 있다고요. 20% 30% 오른 종목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쉬었다가 갈 때도 됐죠. 그래서 시기도 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걸 너무너무 좋아할 이슈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그렇게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해준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선행적으로 학습한 것도 있고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고 굉장히 우리 코스피가 우량주와 우량주 아닌 것들을 나누기 하는 그래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시장의 매기가 그쪽으로 가버리면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성장주가 안 올라가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트렌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